자, 또 이어서 2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선의 굵기를 구하고 일단 간선의 굵기는 구했어. 1번은.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후광 전선간의 아니네요. 그래서 1번 간선의,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구했던 게 결국은 간선의 굵기, 먼저 간선의 굵기를 어쨌든 25m를 선정을 했다. 간선의 굵기를 그렇게 선정했대요. 이어서 보세요.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AT 및 AF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간선의 굵기는 25mm로 저번 시간에 구했고, 1번 간선의 굵기 25mm의 제곱. 그 다음에 그 자료로 간선용 차단기 AT 및 AF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AT 및 AF는 뭐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IB가 IN이고 IZ이므로 표 2에서 우리가 아까 25를 선택을 했잖아요. 25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25 옆에는 허용 전류가 133이므로 배선용 차단기는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133A니까 차단기는 요거보다 조금 작은 125A를 선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수치는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 다음 표 3에서 또 25니까 25는 89잖아요. 89보다 한 치수 작은 75AT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 75AT. 그래서 표 3에서는 2번을 풀 때 이제 그래서 표 1에서 표 2에서 125A를 선정하고, 표 3에서 89A니까 75AT를 선정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과부하 특성을 고려하면 한국 전기설비 규정의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의 경우 전격 전류 1.3배 전류에 120분 이내에 동작해야 된다. 우리가 요거는 작은 거 기준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75를 생각하면은 요쯤 이 75A 이 사이에 있으니까 요 표를 보면은 1.3배 암페어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한 5 정도에서 동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면 된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모두 만족하는 배선용 차단기는 75AT가 적당하다. 어쨌든 그래갖고 결론은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모두 만족하는 75AT가 적당을 하대요. 그러면 AF의 규격은 여기서 보시면 AF의 규격은 지금 75가 없죠. 그러니까 AF는 100을 선택하고 AT는 75가 있으니까 75를 선택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결국은 AT는 75A. AT는 75AT. AF는 100 AF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후광 전선관의 굵기는 표 2에서 표 2를 보시면은 우리가 25를 만족하는 이거는 표 2에서 피복 포함 단면적이 88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88인데 우리가 전선관 3본이잖아. 세 줄이잖아. 그죠? 세 줄이니까
15 포함 단면적이 3 곱하기 88. 3 곱하기 88은 264죠. 264. 264보다 커야 돼. 커야 돼. 그래서 26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단면적은 어떻게 구했죠? 이건 저번에 한 거야. 이거는 4분의 1 파이 d의 제곱이에요. 우리 이건 단면적 구하는 건데, 이 d가 지름이기 때문에 4분의 1 파이 d, 결국은 원면적이죠. 원면적. 면적에다가 문제가 또 어디 갔나? 문제에서 요건 한번 한 거예요. 좀 비슷한 문제를 한번 했는데, 후광 전선관 내 전선의 점유율이 48%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게 곱하기 0.48이 264보다 크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결국은 D를 구할 수 있겠죠. D는 26.46mm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규격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26.46이니까 그러므로 28mm의 후광 전선관 선정을 해야 됩니다. 답은 후광 전선관의 굵기는 28mm입니다. 분전반의 복선 결선도를 완성하시오. 완성하라는데 이게 어렵지 않다고 하시고 그냥 강사님이 넘어가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어줘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이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두 번째도 이어줘. 그 다음에 이거는 선이니까 안 이어줘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어줘. 그 다음에 이 선은 안 이어주는데 요 선은 이어주네. 요건 이어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어줘. 그 다음에 요 그냥 선도 이어주네요. 그러니까 요것만 안 이어주고 이건 다 이어주네. 그 다음에 근데 여기만 함정이 있네. 얘만 한 칸 띄워놓고 이어줘. 이렇게 이 사이는 안 이어줘. 얘네들 요 사이는 안 이어주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넘버 1, 넘버 2,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넘버 1, 넘버 2를 쓰고 요 안 이어진 건 넘어가. 그 다음 줄은 넘어가. 그리고 요 한 줄 그냥 스위치 없는 게 넘버 3야. 넘버 3, 그 다음에 넘버 4를 해주고 또 한 칸 띄워넣고 그 선에다가 넘버 5, 넘버 6를 해주고 또 한 칸 띄워넣고 마지막 줄에도 넘버 7, 넘버 8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점을 이렇게 찍고 또 이렇게 찍습니다. 이걸 도대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찍네. 그 다음에 여기다 찍습니다. 요 그냥 선 넘버 5에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끊어진데 여기는 양쪽으로 찍어주고 요렇게 또 찍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아니 근데 들어도 몰라 다음에. 그래서 설비 불평형률은 이것도 한번 한 것 같아. 2분의 1을 일단 2분의 1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5,000 플러스 42,000 아까 학계에서 왔죠, 그죠? 그 다음에 3,100에서 2,300 3,100, 2,300 어디서 온 걸까요? 3,100, 2,300 여기 5,000 2분의 1 5,000 플러스 4,200 요거는 여기 그죠? 5,000 4,200에서 여기 이 전등 무한은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00씩 빼죠. 그래서
3100 마이너스 3100 마이너스 2300 곱하기 100은 17.39%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변류기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기입하시오. 24시간 동안 상대 습도의 평균값은 변류기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겠죠. 95%를 초과하지 않는다. 24시간 동안 특정한 수증기압의 평균값은 2.2 kPa를 초과하지 않는다. 한 달 동안 측정한 상대 습도의 평균값은 한 달은 조금 낮네요, 그죠? 90%를 초과하지 않는다. 한 달 동안 측정한 수증기압의 평균값은 또 요거보다 좀 낮네요, 그죠? 1.8을 초과하지 않는다. 95, 2.2, 그러니까 95, 90, 2.2, 1.8이네요. 교류 발전기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면 전격 전압이 6000, 전격 전압 6000, 용량이 5000. 삼상 동기 발전기에 계좌 전류가 10, 무바 단자 전압 6000, 단락 전류가 700이라고 하는데 이 발전기의 단락비는 얼마인가? 그렇다면 단락비는 뭐죠? 단락비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잖아요. 그러면 단락비 KS는 IM분의 IS면 단락 전류는 700이니까 700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전격 전류는 우리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삼상이고, 그러면 이거 뭐야? 용량 5000을 위에 올려주고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루트 3, 삼상이니까 루트 3 해주고, 그 다음에 전압은 6000이네요, 그죠? 6000 역률 같은 건 없으니까, 그래서 700 나누기 요게 i죠, 그죠? 요걸 해주면 1.45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락비가 큰 발전기는 전기적 건선의 건수가 적고 자속량이 뭐야? 이건 이게 없어야 되는데 여기 있나봐요. 자속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우며 동이 비교적 적고 철을 많이 사용, 이른바 철기가 되어 효율은 낮네요. 무거우니까 낮은가봐. 안정도는 크고 철로의 충전 정량이 증대가 된다. 가로의 내용은 증가, 크다, 높다, 적다 등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자속량은 증가, 효율은 낮고 안정도는 크다. 이렇게 되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폭 15m. 폭 15m에 무한히 긴 가로의 양측 간격 20m를 두고 수많은 가로등이 점등되고 있다. 한 등당 정관능 속은 요거는 F. 그 45%가 가로 전면에 방사하는 것으로 하면 평균 조던은 얼마인가? F만 알겠네. 이거는 할 때마다 이 식이 달라져가지고 어쨌든 완벽하게 안 외워서 그렇죠. 어쨌든 결국은 E는 2분의 1 BS분의 FU라고 합니다. 그러면 F는 3000, U는 이게 U인가 보다. 방사율 0.45를 2분의 1 BS는 뭐죠? B는 15는 뭐지? 폭 15에다가 간격 B는 폭이고 15, 그 다음에 간격 20을 이렇게 해주나봐요. 그래서 요게 B, 요게 S, 요게 BS 2분의 1 BS분의 요거를 해주면 9 단위는 LX
X가 된다고 합니다. 넘어가. 다음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주회로, 제어회로 미완성 결선도를 직접 그려서 완성하시오. 이걸 어떻게 그려서 완성하죠? 이건 좀 그림이 그려져 있네, 그래도. 이건 한번 한 거 아니에요? 한 거 같은데, 이거는. 요번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자. 전원 스위치 MC12를 투입하면 주회로 및 제어회로 전원이 공급된다. 누름 스위치를 누르면 MC가 여자되고 MC1의 보조 접점 위에 RL이 점등되며 전동기는 정회전을 한다. 누름 버튼 PB를 누른 후 손을 떼어도 MC는 자기 유지되어 전동기는 계속 정회전한다. 전동기 운전 중 누름 버튼 스위치 PB를 누르면 연동에 의해 MC1이 소자되어 전동기가 전용되고 RL은 소등된다. 이때 MC는 자기 유지되어 전동기는 역회전, 타이머가 여자되어 GL이 점등된다. 타이머 설정 시간 후 역회전 중인 전동기는 정지하고 GL도 소등된다. 또한 MC와 MC2의 보조 접점에 의해 상호 인터록이 되어 동시에 동작되지 않는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전동기 운전 중 가점류가 감지되어 EOCR이 동작되면 모든 제어하려의 전원이 차단되고 OL만 점등된다. 이 OCR을 리셋하면 초기 상태로 복귀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일단은 조금 비슷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번 한 거야. 이건 한 거예요. MC1. 그러면 이거는 PB1이야. 요렇게 요 귀여우네요. 귀엽게 생긴 여기 이렇게 PB1. 얘는 PB1이고 얘는 MC1. 이 뚱하게 생긴 애는 MC1. 마이너스 A는 뭐야 또? 그 다음에 한 거 안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건 PB2. 그 다음에 여기서 점선이 나와요. 점선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PB2와 연동되나봐. PB2 연동이 되는데 얘는 낫이야. 낫. 이렇게 눈썹. 그 다음에 여기가 MCA잖아요. 얘는 낫이야. MC2B.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목이 아프다. 그 다음에 MC2-A. 여기는 MC2-A. 여기는 다시 MC1-A. 여기는 다시 이렇게 있고 MC2-A. 퐁당퐁당이네요. 그러니까 PB1, MC1-A. PB2, MC2-A. MC1-A, MC2-A. 이렇고 이거는 삼각코. 이 친구는 눈썹에다 삼각코. 삼각코는 T-B. 그 다음에 얘는 눈썹에다가 MC1-B. MC2-, 이 둘은 다 B네요. MC2-B, MC1-B. 얘는 2가 먼저야. 그렇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안에 거는 안에,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거는 반대로 짧은 거를 요 가장 가까이,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라고 하네요. 그래서
점을 이렇게 찍어주는데 이건 도저히 이거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다음번에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책임 설계감리원이 설계감리의 기성 및 준공을 처리할 때는 다음 각호의 준공서를 구비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설계감리라는 말이 힌트잖아요. 그러면은 설계감리 지금 5개를 뭐야, 몇 개 하란 말도 없어. 5개를 해야 되나봐요. 5개야. 설계감리라는 말을 설계감리란 말 4번을 적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설로 시작하기는 해요. 이건 설계까지만 적어. 설계감리 일지, 설계감리 지시부, 그 다음 설계감리 기록부, 일지기. 설계감리가 일지기로 났나봐. 일지기. 그 다음에 설계감리 요청서, 일지기요. 설계감리 좀 일지기요 좀 보내주세요. 요청사.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가 한 번 더 들어오네요. 기록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감리를 4번 적어주고 일지기 보내달라 이거지. 설계감리 일지, 설계감리 지시부, 설계감리 기록부, 설계감리 요청서, 그리고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이렇게 5가지라고 합니다. 아유,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부분 점수가 없다니요. 아니, 이 중에 4개를 맞으면 4점은 줘야지. 이게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정말. 아, 정말 나쁜 사람들. 점수를 그냥. 삼성 삼선 380회로에 전열기 20A, 전동기 37.5, 역률 88, 전동기 2.2kW, 역률 85, 전동기 7.5, 역률 90%가 있다. 간선의 굵기를 계산하기 위한 설계 전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한 번은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은 지금 역률이 0.88이고 3.75는 역률이 0.88이고 이거는 역률이 0.85고 이거는 역률이 0.9고 이거는 별게 없네요. 그죠? 그러면은 M1은 그러면 3.75 곱하기 10의 3승 에다가 루트 3 곱하기 80V니까 380 곱하기 0.88 에다가 설계 전류는 이거는 뭔지 모르죠. 어쨌든 0.88 빼기 j 루트 1-0.88의 제곱을 해주면 이거는 5.7 j 3.08 똑같이 M1, IM1, IM2, IM3를 해주면은 똑같이 요거는 2.2 곱하기 10의 3승 루트 3 곱하기 380 곱하기 0.85 곱하기 0.85 빼기 j 루트 1-0.85의 제곱 3.34 마이너스 j 2.07 요거는 루트 3 곱하기 380 곱하기 0.9 7.5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9 마이너스 j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
은 11.4 마이너스 J 5.52 라고 하면 이제 이것끼리 더해 J는 J끼리 더하고 그러면 J는 J끼리 더하고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면은 유효 전류는 요거 세 개를 더하면은 요거는 20.44 20.44 하고 요거 세 개를 더하면은 10.67 10.67 그래서 20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또 20이 있잖아요. 유효 전류 20이 있으니까 결국은 설계 전류 I, B는 루트 20.44 플러스 20의 제곱 플러스 10.67의 제곱 해서 41.82 암페어가 됩니다. 자, 넘어가고 변압기 용량이 1000 2000kW 500kV의 부하가 있다. 400kW 역률 0.8 부하 증설하고 350 캐피시터를 병렬로 연결하여 용유를 계산할 때 다음 물음에 잡으시오. 캐피시터 설치 전 요건 한번 해둔 것 같은데 캐피시터 설치 전 종합 역률을 구하시오. 유효 전력은 킬로와트끼리 그죠? 킬로와트끼리 200 플러스 400은 600 킬로와트입니다. 그다음 무효 전력은 이거는 역률이 있는 거면 무효 전력이 있나요? 그래서 400 곱하기 0.8분의 0.6에다가 500은 뭐야? 이게 무효 전력인가 보다. 플러스 500을 해. 는 800 무효 전력의 단위가 kVR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률은 어떻게 돼요? 역률은 코사인 시타는 역률은 600의 제곱 플러스 800의 제곱에다가 유효 전력 600의 제곱을 하면은 그냥 600이네. 제곱이 아니라 그냥 루트를 했으니까 600을 하면은 곱하기 100을 하면은 60%. 그래서 역률은 60%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커피스터 설치 후 부하 200kW를 추가할 때 변압기 1000과 가부하가 되지 않으려면 200kW의 역률은 얼마인가? 200kW의 코사인 시타의 부하가 추가되어 전용량을 공급하므로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똑같이 써보자고요. 200kW의 코사인 시타 부하가 추가되어 전용량을 공급하므로 1000kV 이게 가부 안 되려고 하니까 1000은 루트 200을 추가했으니까 600에다가 플러스 200을 추가한 거 제곱하고 플러스 800은 어디서 나왔죠? 무효 전력이 800이잖아요. 여기에 350을 왜 빼는 거야? 증설하고 300 이거 커피시터를 넣은 거를 여기다 빼주나 보다. 350 그걸 빼줘 하고 여기 갖다 그래서 이 모르는 무효 전력이 이걸 제곱을 하면은 이 무효 전력 이 Q를 구해주면 그래서 이걸 갖다고 놓으면은 Q는 150 kVAR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래서 200
킬로와트의 부하역률 코사인 시타는 200 제곱 플러스 150 제곱분의 200 곱하기 100으로 해서 이게 8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kW의 역률은 80. 부하가 추가되었을 때 종합역률, 그래서 3번 종합역률을 구하시오. 종합역률은 그럼 결국은 다 더해주는 거겠네요. 그죠? 그러면 종합역률은 600 플러스 200이고 위에는 그죠? 밑에는 600 플러스 200의 제곱 플러스 800 빼기 커플시터 350을 빼주고 플러스 150의 제곱을 하면은 곱하기 100 하면은 80%. 그래서 종합역률은 80%가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